BJ 고추장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어저께 또 BJ 그 규리님의 방송 잘 들으셨죠? 아유,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죠. 그 뉴스, 그 기상도만 보면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는 마스크를 정말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참 심각합니다. 이 미세먼지. 예전에는 황사 때문에 봄, 뭐, 이렇게 사람 괴롭히더니, 이제 더한 게 괴롭히네요. 좀, 어떻게 하면은 미세먼지가 사라질 수 있을지 참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없는 서울 하늘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뭐야 하면서, 왜 안 타고 있어요? 빨리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원래 대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대형돔을 만들어야 될까요? 참, 이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미래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대사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기 때문에, 살짝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이 되면,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은 아니고요. 그냥,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냥 하급 직원 정도, 요원까지는 아니고 직원 정도 되는 거 한번 찍고 왔습니다. 스포일러 전혀 없고요. 뭐 어차피 제가 나온 분량은 아주 짧게 잠깐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딱 제가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딱 말을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3월입니다. 벌써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사분기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동안 1, 2월 동안에 어떤 게 참 지내왔는지.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사실 날짜 지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3월이니까 이제 남은 시간 또 알차게 보내서 2019년도 아주 아주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2020년에 또 좋은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뭐 연말인가요? 아, 그렇죠. 아, 펜은 나오겠죠? 어쨌든 2019년 3월 5일에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 주간의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핑크퐁 아기상어가 글로벌 라이센스를 통해서 본격 해외 공략을 합니다. 참 귀엽죠, 이 인형들. 이 뽀통용 이후에 이게 빌보드에까지 노래가 알려졌다고 하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하는 거 뚜뚜뚜루뚜루 그건가? 하여튼 그 글로벌 컨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퐁 IP를 활용한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가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해서 완구,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로 라이센스 사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글로벌 완구 업체 와우위, 중국 업체겠죠? 와우위와 핑크퐁의 대표 콘텐츠인 아기상어 완구 상품 등을 선보였으며, 이 중 아기상어 사운드 인형은 아마존 출시 이틀 만에 품절되면서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고 하네요. 와, 벌써, 그렇죠. 아, 당나님, 핸드폰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근데 식당 종업원이 하루 종일 상어 노래 나왔다는 게, 아, 아이가 있는 종업원 분이셨나 보네요. 진짜, 아이 아빠들은 정말 이 노래를 많이 아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폰 그 바탕화면에도 아기상어가 있더라고요. 얘가 좋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어쨌든 이 스마트 스터디는 키즈 산업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에도 활발한 라이선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베트남 공중파 TV 방영을 시작으로 동남아 최대의 VOD 서비스인 온디맨드에 핑크퐁 VOD를 서비스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핑크퐁과 아기상어 뮤지컬은 지난해 국내 어린이 뮤지컬 최초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진출했으며, 핑크퐁 사운드북 등 도서류를 필두로 태국 최대 규모의 수입 서점인 아시아북스에 입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서 동남아 지역 라이선스 제휴업체가 2017년 3곳에서 지난해는 10배인 30곳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아기상어, 이게 우리나라 거죠? 이 핑크퐁이라는, 여기, 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곳에 이제 핑크퐁, 아기상어, 우리나라 겁니다. 김민석 스마트 스터디 대표는 핑크퐁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브랜드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올해 스마트 스터디의 핵심 과제라고 하면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오프라인 서비스 확장, 국내외 캐릭터 라이선스 확대 등 수익 모델 다변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요, 원래는, 어, 한국 노래예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뚜루, 뭐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뚜루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버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베이비 샤크 뚜루뚜루뚜 나오는데, 확실히 영어 버전은 그냥 베이비 샤크 뚜루뚜루 이거밖에 없어요. 뭐 파더 샤크 뚜루뚜루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버전을 접하셨으면 아마 이게 외국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외국어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해외에 알려지면서 이게 빌보드 순위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긴 만들어요. 뽀통령도 그렇고. 근데 워낙에 이 산업 자체가 밑에서부터 받쳐주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한때 그 웹툰을 그렸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막 지원이 아주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5월이 되면은 이제 어린이의 달이라고 해서 뭐 불법 유해 컨텐츠를 뭐 없애네, 검열하네 하면서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였고, 그러면서 이제 만화 시장이 죽고 요즘은 또 게임 시장이 아주 그냥 좀 내동댕이 쳐지고 있죠. 굉장히 아쉬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 이제 1, 2차
산업 후에 이제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이후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 문화 콘텐츠가 그 이후에 이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 커가는 시장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아빠랑 꼬리박이 같아서 그런 거군요. 아, 그거 몰랐습니다. 아, 확실히 몰랐는데 미세먼지가 좀 세긴 센가 봅니다. 이렇게 웃는데 약간 좀 목이 약간 컬컬해지네요. 다음은요. 네. 웹빌더 IM에서 사이트 개설이 8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IM웹이 자사 서비스 IM웹을 이용해 개설한 사이트가 8만 건, 누적 가입 회원은 6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도 개인 웹사이트인지 뭐 하면서 진짜 그 홈페이지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어느 때부턴가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점점 발달하고 그게 많아지면서 이제 사실 홈페이지보다는 이제 소셜 쪽으로 많이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가다 보니 홈페이지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스마트 기반으로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홈페이지를 누가 요즘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아임웹이라는 데에서 벌써 이렇게 8만 건이 넘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광고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윅스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윅스 그 광고를 보면서 에이, 요즘 누가 저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웹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게 음,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웹빌더라는 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개발 언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이제 쉽게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회사 측에 따르면은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개설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매일 185개의 신규 사이트가 아이맵을 이용해 개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맵을 통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신규 접수 역시 기존 선두 그룹인 카페24와 고두물, 메이크샵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 아이맵의 인기 요인으로는 직관적인 사이트 제작,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접근성과 편리한 쇼핑 등이 꼽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 어떤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좀 쉽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카페를 만들 때 이 카페를 꾸미는 거는 굉장히 쉽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블로그로 이동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웹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 홈페이지도 굉장히 그런 것처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툴을 제공을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웹을 많이 찾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당당님 2000년도에 하셨던 너무 일찍 하셔서 망하셨나요? 정말 그렇죠. 참 시대는 빨리빨리 변하는데 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너무 빨라서 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에 뭐 SNS가 인기다, 뭐 인스타로 뭐 광고하는 게 인기다 하는데, 벌써 지금 뭐 늦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늦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류에 적절히 맞춰 나가는 거는, 기술이 더 발전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맵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제 아는 분이 홈페이지를 좀 문의를 하셨었는데, 저한테, 아이맵 이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소개시켜 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여행정보 플랫폼 아, 이게 발음이 어렵네요. 크리에이트립 어플리케이션 리뉴얼을 론칭했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 여행정보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25일 날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리뉴얼 론칭했다고 했네요. 크리에이트립은 아시아 지역 방한 자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이번 앱 리뉴얼 론칭을 계기로 어플리케이션 이용들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홈페이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좀 더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더 이쁘게 꾸밀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기가 이제는 조금 복잡해졌죠. 제대로 보려면 컴퓨터에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행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플로 나오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크리에이트립 앱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제 기능 추가라고 합니다. 기존 앱에서는 크리에이트립 제휴 업체 서비스 예약만 가능했는데 결제 기능이 도입되면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결제 기능 참 중요한 거죠. 결제 기능. 휴대폰 스마트 결제가 굉장히 편해졌고 이제는 정말 지문만 있어도 그냥 바로 결제가 되니까 사실 저도 뭐 물건 검색을 할 때 웹으로 검색을 하긴 하지만 결제는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더 편함이죠. 그렇죠. 공인인증서나 뭐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앱 내 체류 시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해외 결제 시스템 호환까지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서 해외 여행자들의 한국 여행이 보다 손쉬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스크린샷은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진만 보고 저는 중국 뭐 여행 앱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커머스 기능 추가와 이제 정보 검색도 이제 더 강화를 시켰고요. 직관적으로 여행 정보들이 분류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검색해본 여행지나 문화체험 활동, 환율 계산, 관광 정보 등 주요 카테고리들이 세분화되어 표시돼가지고 이 콘텐츠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트립 양혜민 대표는 기존 크리에이트립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개선한 새로 론칭한 앱 수준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이번 리뉴얼로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크리에이트립이 소개하는 한국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링크죠? 이거를 링크를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별풍강당님이 링크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링크인지 한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 인터넷 포털 쇼핑타운 대바 오픈. 아, 그때 대바라는 서비스를 하셨었군요. 와, 2000년 3월 27일 날. 야, 그러면은 벌써, 와, 거의 정확하게, 거의 19년, 햇수로 20년 전 기사네요, 벌써 이게. 와, 2000년이면, 와, 제가 대학교 한참 막 다닐 때인데, 그 대학교 2000년이면은, 와, 그렇군요. 와, 정말, 사실 2000년이면은 정말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이 당시만 해도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대단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막 디자인과를 나왔지만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인력도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누구 하나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와, 200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벌써, 와, 쇼핑타운이 건설된다라고 기사에 나왔을 정도면, 아, 이게 잘 나올까요, 이렇게? 와, 진짜 기사가, 이렇게. 쇼핑타운이 건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도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쇼핑타운이라는 게. 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에이, 와, 이거 되게 반가운 이름 나왔네. CD롬. 습니다. 아, 어쨌든, 이 별풍당당님,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금융위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업계가 환영하는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별 은행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던 결제 인프라를 핀테크 기업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사업자들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그동안 결제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금융 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핀테크 기업이 결제망에 참가하려면 모든 은행과 각각 1대1로 제휴를 맺어야 했다. 그렇죠? 또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할 때마다 건당 500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도 스타트업 수준의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단 스타트업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싫은 제도였긴 하죠. 공인인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되는데 내가 속한 어떤 뭐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거기에 암호를 뭐 해야 되는데 카드 번호 입력하고 막 오류 나면은 컴퓨터 재부팅 해야 되고 막 아 그거를 이제 아주 편리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번 금융위의 공동결제 시스템과 그러니까 지급지시 서비스업 도입 발표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금융의 혁신을 불러올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되고요. 또 결제 송금 수수료가 현행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핀테크 업체에게 금융 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스와 같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음, 지급 지시 서비스업. 사실, 뭐죠? 지급 지시 서비스가 아니라요. 지급 지시 서비스입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김대윤 핀테크 산업협회장 그께서 이번에 발표한 오픈뱅킹 확대안은 물론 마이데이터 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핀테크 사업을 육성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업계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네요. 일단 4월부터 시작되는 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의 그 활성화 더불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까지 성공적으로 안착되게 되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출시로 국내 핀테크 사업 성장과 동시에 국민의 금융 결정권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결제 시스템이 굳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큰 의의를 음,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때 워낙 너무 많은 고위인증서부터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너무 이제 막 포화 상태에 이를 때 외국 아마존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결제 방법을 고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 결제의 편리성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규제를 이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이제 많이 푸는 느낌인데 저는 환영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좀 더 그걸 하겠죠. 사실 어르신들이 결제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결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옛날에는. 아,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나름 재밌는 정보 아닌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짜잔. 세계에서 소비되는 고기 베스트 10이라는 이제 걸 갖고 왔는데요. 고기 많이 드시죠?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제가 아는 고기는 몇 개 없었거든요. 먹는 거라고. 근데, 이게 베스트 10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베스트 10이기 때문에 10위부터 보겠습니다. 짜잔. 10위는 낙타입니다. 어우, 낙타. 예로부터 중동이나 중동아시아나 북아프리 지역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귀한 동물로 여겨졌던 낙타인데요. 저는 낙타라는 게 이 뒤에 그 쌍봉낙타 그래가지고 목마를 때 이렇게 뭐 등에 있는 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밖에 몰랐는데 한때 그 메르스 때문에 뭐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흘려들었었어요. 낙타 뭐 고기를 본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낙타를 고기로 섭취를 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약 170만 마리 정도가 한 해에 한 170만 마리 정도가 소비돼서 이제 10인데요. 이 아랍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귀한 고기인데 조리 시간과 방법이 되게 좀 까다롭고 번잡스럽대요. 그래서 가격도 높다고 합니다. 이 고기는 지방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좋고 일단 소고기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위입니다. 9위는 뭘까요? 짠! 물소입니다, 물소. 와, 처음에 물소? 물소도 먹어? 이랬거든요. 진짜 낯설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것도 이제 동남아권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고요. 한 해 약 한 2,400마리, 2,400만 마리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이게 이 물소가 흔해가지고 농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요. 힌두교 문화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소는 신성한데 이 물소는 나쁜 놈, 악마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먹거나 뭐 제물로 바치거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처음에 먹을 때 되게 역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게 그 약간 저는 이것만 보고는 약간 홍어스러운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잘 못 먹습니다. 맛있는 거 먹기도 바쁜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아모니아 냄새를 수용할 만큼 제가 비유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락에 식사하세요. 너무 센스 넘치십니다. 풍선도 너무 센스 넘치시게. 그죠? 저녁을 안 드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시간에도.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아직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점점 더 맛있는 놈들이 나옵니다. 다음 8입니다. 소! 아, 소가 8입니다, 소가. 도대체 앞에 뭐가 있길래 8위가 소일까요? 유명하죠. 이 소도 버릴 데가 없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가장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소랑 소랑 좀 다르죠. 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 같은 놈들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힌두교 쪽에서는 이 소는 굉장히 신성시를 하지만 물소는 안 좋게 생각하니까요. 확실하게 다른 놈입니다. 그렇죠. 물개랑 그냥 개가 다르죠. 같은 개가 들어가지만 다른 거죠. 이 소는 한 해 약 2억 9천만 마리 가량이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위를 다 그 부위마다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위별, 뭐 무게별 아니면은 종류별 소비로 한다면은 파리보다도 높을 것 같아요. 워낙 애가 크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기준은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가 지금 8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소가. 그 다음도 사실은 소 계열입니다. 소. 7위는 염소입니다. 얘도 소가 들어가는 소죠. 물소, 소, 염소. 하지만 얘도 다른 놈이죠. 양고기랑 같이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양고기는 요즘 많이 하는데, 솔직히 염소는 저는 이제 흑염소? 어렸을 때 이제 막 한약집 뭐 이런 데 가면은 흑염소 이렇게 잡아서 흑염소 고기 뭐 이렇게 막 집 내가지고 먹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갔다가 양 때려잡는 거 보고 제가 한때 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염소도 고기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얘부터 약용으로 많이 쓰였고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였어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여성 아이들에게 좋고 기력 회복에도 으뜸인 강장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염소가 이렇게 강장식품이라는데 소비가 안 됐을까요? 그건 좀 궁금한 노릇입니다. 동남아권 나라에 가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량은 한 해에 약 3억 9,800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당당님, 예, 흑염소 키웠는데 사료 떨어져 상추대 먹였다가, 진짜요? 아, 또 흑염소는 또 상추대를 먹으면 안 되는군요. 아, 참. 그쵸. 아무리 초식동물이지만 못 먹는 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입니다. 양입니다. 네. 그 양꼬치엔 칭따오로 유명하죠, 지금은. 양꼬치 많이, 많이, 그, 참, 그렇죠. 유목민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었던 고기였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양고기집 많이 늘어났죠. 서양에서는 다른 고기처럼 먹고, 중국에서는 꼬치로 즐겨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꼬치로 많이 먹죠. 사실 양고기를 꼬치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먹습니다.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육즙이 풍부하고 육질이 쫄깃한 게 특징이랍니다. 아, 상추대에는 독이 있음을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좀 일찍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양이 참, 요 털은 참 보들보들하고 좋은데, 요 드러난 얼굴은 늑대 아닙니까, 늑대? 소비량은 한 해 약 5억 1,8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중국에서 꼬치로 먹어서 그런가 봐요. 5위입니다. 칠면조. 아, 뭐 예전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그 영화 중에 외국 영화 중에 그 뭐죠? 그 코미디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나면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파티,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많이 보던 칠면조 칠면조 요리 막 이만한 거 막 하잖아요. 그 일단 크기가 커서 여럿이 즐길 수가 있잖아요.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일단 그 외국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의 어떤 풍요로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뜯어먹는다라는 이 개념이요. 근데 이게 육질이 생각보다 다소 퍽퍽하고 그 칠면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당당님, 고등학교 때 살아있는 칠면조 화장실에서 잡았다고요? 아니, 화장실에 칠면조가 등장을 했나요? 엄청, 화장실에 어떻게 칠면조가 대단합니다. 근데 싸움 잘해요. 저는 사실 칠면조는, 글쎄요, 저는 실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원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냥 그 닭처럼 생닭처럼 그냥 빨갛게 져서 이렇게 그냥 구워 먹는 거 헐리우드에서 본 그런 거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죽이려고 잡으셨다고요? 와, 정말 당당님 대단하십니다. 당당님은 참 지금 정말 과거도 대단하시고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저는 엄두도 안 나요. 저는 닭 잡는 것도 못 봤는데요. 근데 닭 못 잡을 것 같아요. 이 칠면조가 한 해에 약 6억 3,300만 마리 정도 소비된다고 합니다. 일단 벌써 미국에서 딱 어떤 시기만 되면은 잡아먹는 양이 엄청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합니다. 4입니다. 토끼. 토끼도 고기로 먹는 이, 어우, 아우, 아우, 어우, 그렇게 피가, 막 발버둥 쳐서 그렇겠죠. 아우, 끔찍합니다. 아, 네. 사실 저는 토끼 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죠. 유럽에서는 이걸 되게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다 좋아한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토끼고기를 좋아하는 게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서 성인병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데다가 스태미나 식품으로 알려져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어, 거북이, 두루미, 곰고기. 와, 삼천갑자, 동방사, 치키치키, 사리사리 센터. 와, 그 스태미너가, 당당님의 어떤 그 스태미너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강장식품들을 많이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실비실한가? 일단 이 토끼고기를 드신 분들이 식감은 닭다리를 뜯는 식감인데 맛은 돼지 갈비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이 토끼는 소비량이 약 11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먹죠? 아이고, 당당님, 감사합니다. 인자. 27, 인자. 와, 대단합니다. 사실 토끼는 예전 대학 때 동아리에서 누가 토끼를 키워갖고 그놈의 똥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좀 그랬는데, 와, 이렇게 고기로 많이 먹는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3위는 뭘까요? 왜 안 나온 놈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 나온 놈들이 있죠.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왜요? 아니, 토끼를 강아지처럼 뒤집어 놓고 배만 줘줬는데 왜 죽어요? 토끼가 그렇게 약한 놈인가요? 아, 진짜요? 토끼 배 만지면 죽나요? 어, 이 성질이 역시 토끼는 토끼인가? 성질이 막 불같이 급해가지고 막 만지면 확 죽나? 참 신기한 놈이네요. 대단한 대단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의 당당님. 아, 이놈들만 살았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 그래요. 발톱을 핥히는군요. 제가 그때 대학교 때 키웠던 놈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키우다가 어떤 상자 이렇게 박스 큰 거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놓고 길렀었는데 하도 똥이 많아갖고. 근데 조금 한 이틀 정도 동아리방을 비웠다가 왔더니만 이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뛰쳐오르다가 그 박스 이렇게 뚜껑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갖고 목이 찡겨갖고 죽어 있더라고요. 아, 그때. 사실 그 뒤로 솔직히 토끼를 제가 별로 더 안 좋아하게 된 계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토끼가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맞아요. 머리 뒤지게 나빠요, 진짜. 아니, 배변 교육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어우, 끔찍해. 쇼파에 한 며칠 있다가 쇼파 이렇게 해서 퉁 치면, 그 무슨 환처럼 생긴 똥들이 그냥 붕 나오는데, 아, 진짜. 사실 기르면서도 이 토끼 주인한테 야, 빨리 집에 데려가든지 하라고 막 난리 쳤던 경험도 있었어요. 아우, 토끼 굉장히 온순한 놈 같지만 참 그에 반해서 또 굉장히 또 악동 같은 면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3위입니다. 3위. 드디어 나옵니다. 돼지. 껄껄껄껄. 드디어 친숙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놈은 약 13억 마리 정도, 한 해 13억 마리 정도가 소비가 돼서 이제 3위인데요. 사실 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무게나 양으로 보면 사실 1, 2위예요. 1, 2위. 1, 2위인데, 어쨌든 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놈도 3위에 랭크가 돼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소와 돼지를 못 먹는 나라들이 있죠. 어, 얘네들을 굉장히 신성시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놈들이라고 해서 안 먹는 나라가 있어서 사실 그 소비량, 그 마리에서 좀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버릴 데가 없죠. 특히 그 고사 지낼 때 없으면 민망합니다. 네, 없으면 안 되는 놈이에요. 또 웃는 놈으로 잘 잡아놔야죠.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3억 마리는 참 대단합니다. 아우, 돼지 잡을 때 시끄럽죠. 그 다음 2위입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빰. 오리입니다. 네. 로스구이로 많이 먹죠, 오리. 아, 우리나라에서도 오리 정말 많이 먹죠. 그 오리구이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뜸해졌죠. 옛날에는 진짜 오리집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육류 중에서, 육류 중에서, 그쵸, 얘도 육류니까, 육류 중에서 유일하게 알칼리 음식이라서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놈이죠. 26억 마리 정도. 26억 마리 정도.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놈입니다. 1위, 뭐 예상하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고기 중에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죠. 당연히 이르겠지요. 짠. 닭입니다. 1위는 닭입니다. 와, 닭입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일단 오리가요. 한 해 약 26억만 마리 정도가 소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닭은 얼마나 소비가 됐을까요? 얼마 정도 소비가 될까요? 한 해? 저는 저는 처음에 이 닭이 이게 오리가 26억만 마리면은 그냥 뭐 10배 정도만 해도 한 26억이니까 뭐 200억?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한 해에 약 500억 마리가 소비된답니다. 500억. 1위와 2위가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냥 진짜 넘사벽이에요. 진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치느님. 진짜 치느님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1인 1닭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아니요, 고기만. 이 닭의 소비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새끼 이런 걸 안 따지고 일단 그 자체 마리로 따졌을 때 500억 마리랍니다. 500억 마리.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해 평균 한 사람이 먹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와, 진짜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 못 했는데요. 진짜 맥주와 함께 잘 튀겨진 치킨은 정말 군침 도는 녀석이죠. 치맥. 치맥.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당 연간 닭 소비량이 마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9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9kg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래도.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보통 일주일에 한 1닭 정도는 하지 않나요? 못해도 한 달에 1닭인데, 1닭이면은 1년에 벌써 12닭이고, 엄청난 거죠. 아, 이 방송 끝나고요. 옆 건물에 그 KFC 있죠? KFC에서 닭이나 한 마리 사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닭 생각나네. 아, 닭 안 먹은 지 좀 됐네요, 또, 치킨을. 어우, 당당님. 얘네들 날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막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엄청나죠, 진짜. 어쨌든 세계적으로 역시나 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아, 강제 닥식이셨네요. 아, 마지막 순서입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서는 고추장의 그 공짜 홈쇼핑 시간이죠. 네,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제품 광고를 해주는 추천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제품을 제가 들고 왔는지. 첫 번째 제품은요. 가격 혁신 무중력 3파장 LED 마스크라는 마스크인데요. 그 많이 피부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렇게 마스크에 LED 달려갖고 이렇게 피부를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요 LED 마스크가 굉장히 비싸서 개인이 갖고 있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싼 제품도 분명 있지만은 좀 제품이 조악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굉장히 이 제품 요거 딱 쓰고 다니면 무슨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이거 그 13일의 금요일에 그 프레디의 마스크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옐로우 파장 119개, 레드 파장 119개, 근적외선 NIR 119개에서 357개 LED가 이 안에 다 박혀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품 리모컨도 따로 나오는데 나름 이렇게 딱 거치대 마스크랑 리모컨을 해갖고 공간 활용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 이 제품이 17만 9천 원 정도로 펀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LED 마스크를 써보시고 싶다면 이 제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사실 제가 뭐 미용에 크게 막 신경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말 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포장달인이 되는 테이프 커터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커터기를 쓰긴 하지만 자꾸 찡 늘려서 딱 끊으면은 애가 이러면서 막 말려 들어가거나 접히거나 뭐 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갖고 쭉 꺼내가지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불편함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도 처음에 그냥 나름 그냥 잘 되는 커터기로 만들었다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되게 좀 고배를 마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제품 개발에 신경을 쓰고 굉장히 많이 그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눌러 잘라 손목 아픔이 없다고 하고요.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해서 뚝 하면은 되는 거니까 절단면이 자동으로 마무리된다고 하고요. 테이프 세팅이 쉽고 테이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칼날 구조가 이제 칼날이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찐득이 붙는 것도 없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 제품이 한 5천 얼마인가 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구조가 여러 개죠. 그리고 이제 자체는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이 중요 부품들은 또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름 신경을 쓴 커터기입니다. 이게 테이프 커팅기 많이 쓰신다면은 이 제품 한 번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삿짐 아저씨들은 사실 그렇죠. 이삿짐 아저씨들은 그분들은 베테랑이시잖아요. 팍팍팍팍팍팍 이러고. 저는 예전에 이가 한번 깨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방법 잘 모르고 테이프 이렇게 이로 하면 되는 거 알고 했는데, 이게 안 잘리니까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가 깨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로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커팅기도 일단 뭐 5천 몇백 원이면 저렴하니까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요. 네, 음식물 처리의 새로운 제안 와이즈 홀더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음식물 처리 한때 음식물 처리기 해갖고 음식물 뭐 이렇게 건조기 음식물 이렇게 넣고 뭐 건조시켜서 뭐 한다 한때 유행이었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집에 놔뒀지만 사실 잘 안 썼잖아요. 있어도 너무 번잡스럽고 귀찮고 굳이 꼭 넣어서 말려야 되나 막 이랬었고 그래서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아유 또 그 하려면 막 국물 질질 흘리고 이것도 꺼내가지고 막 큰 복잡하고 그냥 비닐에 대충 넣어놓으면은 까시잖아요. 그 냄새 펄펄 나고 근데 이제 이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이 좀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지금 네모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접힌다고 하네요. 그럼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래서 싱크대의 웬만한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 여기 큐방이랑 이런 거들이 있는데 공간 절약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있으면 이렇게 붕 뜨는데 이것도 굉장히 밀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마그네틱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접합력도 좋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봉투를 넣고 이렇게 밀면 딱 닫히는 거죠. 그러면은 밀봉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되면은 끝에 탁 이게 밀면 다시 이렇게 네모나게 되니까 음식물 넣기도 좋고 일단 봉투가 기본적으로 3리터 정도 3리터 봉투 이상이면 된다고 하네요. 싱크대 구멍으로 음식물 빠지면 자동 분쇄해서 음식물 처리해 주는 거 있었는데 숟가락 빠져서 안 들어가고 저는 맞아요. 이게 그렇죠. 뭐가 잘못 빠지거나 사실 그 음식물 처리기들이 사실 가격이 비싸요. 그 가격이 비싸고 그거를 항상 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쓰다가 6개월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거 설치했다고 막 하는 집도 보면은 6개월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 운동기구 있죠. 그 런닝머신 같은 것도 일단 한 6개월? 6개월 안에 무조건 빨래 건조기가 되듯이 그런 음식물 처리기들이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 제품은 굉장히 라이트하죠. 라이트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더 이렇게 패드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도 내비게이션 딱 거치할 때 이렇게 패드 같은 게 있죠. 그걸 하면은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준다고 하니까 괜찮고요. 가격도 굉장히 어, 몇천 원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이 3리터인데 3리터짜리 봉투인데 자연분해가 되는 봉투를 이번에 그 10장 정도를 주는 게 16,900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 한번 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안마의자, 안마의자는 보통 빨래 건조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당당님 최고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 홀더 굉장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버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설치해 놓으면 쉽게 버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6,900원에 1년 이상 쓰면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6,000원, 16,000원.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 얼마 정도니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 리워드. 짜잔. 휴맥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 공유기에 친구를 선물해주세요. 와이파이 증폭기라고 하죠.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 뭐 좀 넓은 집, 뭐 상관없죠. 하지만 집 구조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난청 지역, 저희 집 같은, 저희 집이 제가 사는 곳이 지하 아닌 지하, 반지하 아닌 반지하 구성인데 약간 좀 깁니다. 긴데 이렇게 칸막이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서 공유기를 해도 이쪽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기를 뭐 가운데다 놔볼까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공간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일단 이렇게 작아요. 작고 USB만 되는 곳이 있으면 꽂아서 버튼으로 딱 연결만 시켜 놓으면 난청 지역 없이 쫙 퍼진다고 합니다. 작고 가볍고 동시에 또 한 여러 기기가 접속이 가능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기 자체가 너무 옛날 막 저가형 너무 옛날 거만 아니면 다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약 한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비싸갖고 제가 안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이런 와이파이 공유기가 잘 안 되는 난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셔도. 네, 당당님. 저 그냥 USB가 되는 일반 뭐 휴대폰 충전기인데 USB 단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공간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작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전선이나 뭐 이런 게 막 많아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죠? 1만 원짜리 공유기가 내 대 값이긴 하지만 1만 원짜리 공유기를 써봐서 그렇지만 너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5.0 1만 원대로 5.0을 쏘면 굉장히 거리가 짧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냥 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와이파이 거리가 좀 짧은 곳에 들고 다니다가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거리가 좀 짧아서 신호가 안 뜬다 그러면은 그걸 꽂아가지고 확장해서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휴대용이라는 게 장점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또 BJ 고추장의 방송은 이걸로 또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씩 메뉴도 이제 개편을 할 거고요.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매번 항상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또 BJ 진우님의 방송 또 노련하신 또 BJ 진우님의 또 노련한 방송 또 즐겁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미세먼지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뭐 이렇게 눈이나 이런 것도 먼지에 피해 안 받도록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사실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죠. 그 마스크 뭐 방독면처럼 생긴 거요. 그거를 팔면 살까 생각 중입니다. 좀 예전에는 그런 걸 끼고 다니면 되게 창피한데, 이제는 창피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방독면을 쓰고 다녀도 옛날에 80년대 후반, 막 90년도에 사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이놈의 데모 때문에 방독면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방독면을 끼고 나갔어요. 그게 어색하지가 않았거든요. 다른 데서 그런 방독면을 끼고 다녔으면 되게 어색했겠지만 매일 데모가 있고 항상 최루탄 냄새에 항상 고생을 했기 때문에 화생방을 저는 어렸을 때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방독면이 되게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방독면을 끼고 다녔으면 막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방독면 아닌 방독면을 쓰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당당님 정말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어, 편안한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3월 6일 또 즐거운 하루 또 시작하시고 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빵!